차가운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며 거센 포마를 일으키는 어느 겨울 새벽, 어둠 속에서 은빛 칼날이 번뜩였다. 짧고 깊은 숨소리가 들리더니 검은 그림자가 물살을 가르며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피어오르는 숨결이 차갑게 얼어붙는 바다 위 그곳에는 단 한 명의 전사가 있었다. 바닷바람이 스산하게 부는 작은 어촌 마을. 그 한가운데에는 낡은 나무 간판이 달린 오래된 횟집이 하나 있었다. 바다의 짠내와 생선 비린내가 섞여 묵직한 향기를 풍기는 이곳은 할아버지의 왕국이었다. 흰머리가 성성한 그는 늘 검은 셰프 자켓을 걸치고 날카로운 회칼을 손에 쥔 채 도마 앞에 서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바다의 전설이라 불렀다. 그의 칼끝에서 나오는 칼질은 예술에 가까웠고 활어의 마지막 숨결까지도 느낄 수 있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다. 그러나 그에 대해선 잘 알려지지 않은 소문이 하나 더 있었다. 젊은 시절 그는 전설적인 해병대 출신으로 전 세계의 어둠 속에서 적과 싸운 전사였다. 바다를 가르는 수중 침투, 숨막히는 근접 전투, 그리고 날카로운 칼 싸움. 그의 손은 단순한 셰프의 손이 아니라 적의 숨통을 끊어온 전사의 손이었다. 그의 젊은 시절은 전설 그 자체였다. 그는 대한민국 해병대 중에서도 가장 치열한 특수부대에서 활동했다. 그가 속한 부대는 해상 침투, 수중 폭파, 근접 전투에서 세계 최고의 실력을 자랑했으며 바다에서 적과 맞서는 일이 일상이었다. 필리핀의 밀림에서는 적의 매복을 뚫고 전우들을 구출했던 전설이 있었다. 열대 우림의 습기와 진흙 속에서 그는 나뭇잎 하나가 흔들리는 소리도 놓치지 않으며 적진을 돌파했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적의 움직임을 감지했고 그의 손은 나뭇가지처럼 부드럽게 움직였다. 그는 칼날 하나로 적진을 해치며 전우들을 안전하게 후방으로 탈출시켰다. 남중국해의 어두운 해저에서도 그는 전설로 남았다. 적의 잠수함이 해저에서 은밀히 움직일 때 그는 산소 부족과 수압의 압박 속에서도 침착하게 접근하여 적의 통신선을 잘라낸 적이 있었다. 그의 손은 바다의 수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그의 눈은 먹구름 아래에서도 날카롭게 빛났다. 그가 다녀간 자리는 늘 적의 침묵으로 끝났다. 얼음이 깨지는 북극해에서도 그는 살아남았다. 영하의 기온에서 차가운 물살을 뚫고 적의 잠수함으로 접근하여 기습을 성공시킨 전설이 있었다. 그의 손은 얼어붙은 물속에서도 단단히 칼을 쥐고 있었고 그의 숨소리는 차가운 바다 속에서조차 평온했다. 그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적의 심장을 꿰뚫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그의 전우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그는 사람이라기보다 전쟁의 맹수였다. 그의 손은 단순히 물고기를 써는 셰프의 손이 아니라 적의 숨통을 끊어온 전사의 손이었다. 그렇게 그는 수많은 작전을 성공으로 이끌었고 그의 이름은 적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전쟁은 그의 마음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전장에서 돌아온 후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이 작은 바닷가 마을로 내려왔다. 그곳에서 그는 한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졌다. 그녀는 온화한 미소와 따뜻한 마음씨로 그의 차가운 마음을 녹여준 존재였다. 둘은 작은 횟집을 열고 소박한 삶을 시작했다.
매일 아침 일찍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고 돌아와서는 신선한 회를 썰어 손님들에게 내놓는 단순한 나날이었다. 그의 손에는 전장에서의 날카로움 대신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려는 따뜻한 온기가 깃들어 있었다. 그러나 아내는 오래 살지 못했다. 병에 걸려 기력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은 점차 창백해졌고 예전의 환한 미소는 점점 사라져갔다. 할아버지는 그녀를 살리기 위해 온갖 약초와 보약을 구해왔지만 그녀의 기력은 회복되지 않았다. 어느 겨울 바닷바람이 차갑게 몰아치는 날이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거칠고 단단했지만 그날만큼은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 나 없이도 잘 살아야 해요. 바다처럼 강하고 넓은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녀의 손이 천천히 힘을 잃어가자 할아버지는 그 손을 더 세게 쥐었다. 마치 전장에서 전우를 잃던 그 순간처럼 그의 심장이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눈이 천천히 감기고 마지막 숨이 그의 귀를 스치듯 지나갔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를 떠나보낸 후 할아버지는 긴 시간 동안 바다를 향해 울었다. 바람이 그의 눈물을 바다로 실어 나를 때마다 그는 그녀와의 추억을 떠올렸다. 함께 나눈 웃음, 함께 잡은 생선, 함께 바라본 바다의 일몰.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먼 기억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전쟁터의 싸움이 아닌 가족과 마을을 지키는 전사가 되겠다고 맹세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그 마음은 깊은 슬픔으로 물들어 있었다. 자식들은 점점 자라 더 넓은 세상을 찾아 도시로 떠났다. 첫째 아들은 대도시에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고, 둘째 아들은 외국에서 연구를 하며 가족과 떨어져 지냈다. 손주들이 보고 싶어지는 날이면 그는 홀로 바다를 바라보며 회칼을 갈았다. 그 칼은 단지 생선을 써는 도구가 아니라 그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그의 인생 그 자체였다. 그는 홀로 남겨졌지만 그의 심장은 여전히 전장의 맹수처럼 강인했다. 그의 유일한 동반자는 날카로운 회칼과 잔잔한 파도 소리뿐이었다. 그의 손끝에서 떨어지는 물고기의 살점은 마치 전장에서의 전리품처럼 도마 위에 나란히 놓였다.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할아버지는 도마 앞에 서 있었다. 두툼한 광어 한 마리를 도마 위에 올려두고 날카로운 회칼을 손에 쥐었다. 그의 칼날은 물 흐르듯 부드럽게 움직였고 생선의 살점은 마치 천의 결을 가르듯 얇고 고르게 잘려나갔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단련된 그의 손은 단단하고 날렵했다. 마을 주민들은 할아버지의 손놀림을 감탄하며 지켜보곤 했지만 이날은 분위기가 달랐다. 그의 손이 움직일 때마다 그의 과거가 떠오르곤 했다. 전장에서의 순간들, 칼끝이 적의 목을 스쳐 지나가던 차가운 감촉, 숨막히는 어둠 속에서 홀로 숨죽이던 그 시간들. 그는 단지 생선을 써는 셰프가 아니었다. 그는 전장에서 적의 심장을 꿰뚫던 사나운 전사였다. 그의 아내는 오래 전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도시로 떠나 이제는 연락조차 뜸했다. 손주들이 그리워지는 날이면 그는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며 회칼을 갈았다.
이 칼은 그가 세상과 이어진 유일한 끈이었다. 어느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던 날, 마을의 방파제가 무너질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며 집 안에 갇혀 있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홀로 바다로 나갔다. 그의 손에는 낡은 밧줄이 들려 있었고 그의 눈은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거센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마을로 밀려들기 직전 할아버지는 파도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의 몸이 물속에서 휘청거릴 때마다 그는 전장에서 적과 맞서 싸우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거친 물살이 그의 몸을 때렸지만 그의 손은 단단히 밧줄을 쥐고 있었다. 마치 전장에서 적의 목을 조일 때처럼 그의 손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밧줄을 붙잡고 있었다. 그는 방파제의 끄트머리에 다다랐고 거센 파도가 그의 몸을 덮치려는 순간 그는 밧줄을 단단히 묶었다. 그리고는 온몸의 근육을 사용해 방파제를 붙들었다. 그의 손가락 사이로 피가 스며나왔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파도와 맞섰다. 그의 팔이 떨리기 시작했을 때 파도가 한 차례 밀려와 그의 몸을 덮쳤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밧줄을 쥐고 있었고 그의 눈은 여전히 바다를 노려보고 있었다. 결국 폭풍이 잦아들고 파도가 물러갔을 때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의 손은 피투성이었고 그의 옷은 찢어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더 깊이 존경하게 되었다. 그가 단순히 물고기를 잘 써는 노인이 아니라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는 전사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두툼한 광어 한 마리를 도마 위에 올려두고 날카로운 회칼을 손에 쥐었다. 그의 칼날은 물 흐르듯 부드럽게 움직였고 생선의 살점은 마치 천의 결을 가르듯 얇고 고르게 잘려나갔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단련된 그의 손은 단단하고 날렵했다. 마을 주민들은 할아버지의 손놀림을 감탄하며 지켜보곤 했지만 이날은 분위기가 달랐다. 그의 손이 움직일 때마다 그의 과거가 떠오르곤 했다. 전장에서의 순간들, 칼끝이 적의 목을 스쳐 지나가던 차가운 감촉, 숨막히는 어둠 속에서 홀로 숨죽이던 그 시간들. 그는 단지 생선을 써는 셰프가 아니었다. 그는 전장에서 적의 심장을 꿰뚫던 사나운 전사였다. 그의 아내는 오래 전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도시로 떠나 이제는 연락조차 뜸했다. 손주들이 그리워지는 날이면 그는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며 회칼을 갈았다. 이 칼은 그가 세상과 이어진 유일한 끈이었다. 횟집 주위의 상인들도 할아버지를 존경했다. 그들은 그가 단순히 물고기를 잘 써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가 이 마을을 지켜낸 수많은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있었다. 한 번은 태풍이 몰아치던 날 마을의 방파제가 무너지려 할 때 할아버지는 홀로 바다로 나가 밧줄을 잡고 파도와 맞서 싸웠다고 한다. 그때 그의 손은 이미 노쇠했지만 그의 심장은 여전히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는 전사의 것이었다. 횟집의 낡은 나무 문이 거칠게 밀려 열리며 묵직한 바닷바람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다. 문이 열리는 순간 횟집 안의 따뜻한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는 듯 했다. 바다의 짠내와 생선 비린내가 뒤섞인 공기가 그들을 맞이했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겁고 거칠었으며 나무 바닥이 삐걱거릴 때마다 마치 전장의 북소리처럼 들렸다. 그들이 횟집에 들어서자 그들의 어두운 그림자가 횟집의 벽에 길게 드리워졌다. 그 중 하나는 벽에 걸린 낚싯대와 오래된 흑백 사진들을 흘긋 보며 코웃음을 쳤다. 사진 속의 할아버지가 날렵한 청년이었을 때 찍힌 전우들과 함께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모든 게 낡고 빛바랜 추억일 뿐이라는 듯 그들의 눈빛은 경멸로 가득했다. 한 조폭이 벽에 걸린 낡은 어망을 발로 차며 말했다. 이런 것들이 아직도 쓰이나? 참 촌스럽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으며 마치 바다의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파도 소리처럼 울렸다. 또 다른 조폭은 손에 쥔 담배를 비벼 끄며 테이블 위로 재를 털어냈다. 여기서 장사하려면 우리가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은데?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카운터에 다가갔다. 그의 손이 오래된 나무 카운터를 거칠게 쓸어내리며 나무의 거친 질감이 손바닥에 느껴졌다. 그의 눈이 도마 위에서 빛나는 회칼로 향했다가 다시 할아버지의 얼굴로 옮겨갔다. 다른 두 명의 남성도 천천히 주변 테이블로 퍼졌다. 그들은 마치 바다 위에서 먹이를 포위하려는 상어들처럼 횟집의 좁은 공간을 점점 장악해 갔다. 그들의 손은 주먹을 쥐었다 풀기를 반복했고 눈빛은 끊임없이 주변을 살피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들은 단순한 손님이 아니었다. 사실 이들은 근처 항구에서 밀수와 불법 거래로 악명을 떨치던 조직의 일원들이었다. 최근 해안 경비가 강화되며 단속이 심해지자 그들은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며 지역 상인들에게 고호비를 요구하고 있었다. 그들은 마을의 소박한 상인들에게 협박과 폭력을 일삼았고 심지어는 물건을 부수거나 어부들의 그물을 망가뜨리기도 했다. 어린 아이들조차 그들의 그림자가 보이면 골목으로 숨을 정도였다. 몇몇 상인들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조직의 보복이 두려워 대부분은 입을 닫고 말았다. 마을은 점점 공포에 짓눌리기 시작했고 할아버지의 횟집도 그들의 표적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이 조폭들이 횟집에 들이닥친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었다. 최근 해경의 단속으로 밀수 루트가 막히자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더욱 강하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 마을이 그들의 새로운 본거지로 자리 잡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그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노인이 단순한 생선 장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이제 마을 전체를 장악하려는 계획을 세웠고 할아버지의 횟집은 그 첫 번째 목표였다. 험상궂은 표정, 울퉁불퉁한 근육, 거친 숨소리. 그들은 단순한 손님이 아니었다. 사실 이들은 근처 항구에서 밀수와 불법 거래로 악명을 떨치던 조직의 일원들이었다. 최근 해안 경비가 강화되며 단속이 심해지자 그들은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며 지역 상인들에게 고호비를 요구하고 있었다. 그들은 마을의 소박한 상인들에게 협박과 폭력을 일삼았고 심지어는 물건을 부수거나 어부들의 그물을 망가뜨리기도 했다. 어린 아이들조차 그들의 그림자가 보이면 골목으로 숨을 정도였다. 몇몇 상인들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조직의 보복이 두려워 대부분은 입을 닫고 말았다.
마을은 점점 공포에 짓눌리기 시작했고 할아버지의 횟집도 그들의 표적이 된 것이다. 할아버지의 손끝에서 칼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늙고 약한 노인의 손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다를 지키고 전우를 지키기 위해 무수한 적과 맞서 싸웠던 전사의 손이었다. 회칼의 날카로운 날이 도마를 스치며 미세한 금소금이 퍼졌다. 그 소리는 바다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고래의 울음소리처럼 낮고 깊었다. 그의 손목이 부드럽게 회전하며 칼이 움직일 때마다 광어의 살점이 얇게 도마 위로 떨어져 나갔다. 그것은 마치 전장에서 적의 피부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가장 덩치 큰 조폭이 이를 갈며 앞으로 나섰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고 주먹은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그의 근육질 팔이 할아버지의 어깨를 노리며 내리찍혔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반응은 번개 같았다. 그의 손목이 부드럽게 회전하며 칼이 공기를 가르더니 그 조폭의 팔을 비켜 지나갔다. 조폭의 주먹이 도마를 때리는 순간 할아버지의 손이 그를 향해 날아들었다. 그의 손끝에서 뻗어나간 칼이 바람을 갈랐다. 칼날이 조폭의 팔을 스치며 얇은 상처를 남겼다. 날카로운 통증에 조폭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다. 그의 팔에서 선홍색 피가 뚝뚝 떨어져 도마 위로 번졌다. 다른 두 조폭이 이를 보고 동시에 덤벼들었다. 그들의 발소리가 무겁게 바닥을 울렸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몸은 이미 전투 모드로 전환된 상태였다. 그의 눈은 바닷속의 상어처럼 냉정하고 날카로웠다. 첫 번째 조폭이 그의 옆구리를 노리며 주먹을 휘둘렀다. 할아버지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그 주먹을 피하며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손목을 비틀며 몸을 회전하자 조폭의 몸이 허공으로 떠올랐다. 그의 몸이 도마 위로 날아가며 그 위에 있던 생선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마지막 남은 조폭은 눈을 크게 뜨고 뒤로 물러섰다. 그의 손이 주머니로 향하며 무언가를 꺼내려 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눈은 이미 그의 움직임을 읽고 있었다. 그의 손목이 번개처럼 뻗어나가며 칼끝이 조폭의 손등을 스쳤다. 짧고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그의 손이 움츠러들었다. 그가 손을 감싸 쥔 채 주저앉는 순간 할아버지의 칼끝이 그의 목 바로 앞에서 멈췄다. 횟집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남은 조폭들은 숨을 죽였고 그들의 눈은 공포로 가득했다. 그들은 단순한 깡패였지만 그들의 눈앞에 서 있는 이는 더 이상 단순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느끼고 있었다. 그가 다시 그때의 본능을 되찾았다는 것을. 그의 손은 여전히 칼을 쥐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생선 손질을 위한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적의 숨통을 끊었던 전사의 무기였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 고요해진 횟집 안에서 할아버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도마 위에 떨어진 생선 살점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마치 전장에서의 전리품처럼 도마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의 숨소리가 깊어질수록 조폭들의 숨소리는 점점 더 가빠졌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이 사냥꾼이 아니라 먹잇감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늙고 약한 노인의 손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다를 지키고 전우를 지키기 위해
무수한 적과 맞서 싸웠던 전사의 손이었다. 조폭들은 더 이상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마주한 이가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전쟁터의 맹수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그들은 주춤거리며 서로를 쳐다보다가 천천히 뒤로 물러섰다. 한 명이 먼저 문 밖으로 도망치자 나머지 두 명도 잽싸게 그의 뒤를 따랐다. 횟집의 나무 문이 흔들리며 덜컹거렸고 그들의 발걸음은 점점 멀어져 갔다. 할아버지는 깊게 숨을 내쉬며 천천히 횟칼을 내려놓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이제는 전쟁의 흥분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도마 위에 널브러진 생선 살점들이 마치 전장에서의 전리품처럼 널려 있었다. 바닷바람이 횟집 안으로 스며들며 피비린내를 씻어내는 듯했다. 그러나 그들의 악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마을을 벗어나 항구로 도망친 조폭들은 그곳에서도 결국 덜미를 잡혔다. 해안 경비대가 강화된 이후 밀수 조직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던 중 그들의 얼굴이 CCTV와 목격자 증언을 통해 밝혀졌다. 결국 그들은 항구에서 체포되었고 그들의 불법 거래와 협박, 폭행 혐의가 모두 드러나 법정에 서게 되었다. 교도소의 차가운 철창 안에서 그들은 더 이상 바다를 볼 수 없었다. 그들의 자유는 잃었고 두려움 없는 포식자가 아닌 갇힌 짐승이 되어버렸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마을의 위협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항구 근처의 상인들은 더 이상 조폭들의 협박에 떨지 않았다. 어부들은 다시 웃으며 그물을 끌어올렸고 아이들은 골목에서 놀며 해맑게 웃었다.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히는 소리도 더 이상 두렵게 들리지 않았다. 어느 날 마을의 작은 축제가 열렸다. 횟집 앞마당에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 화로회를 즐기며 웃음소리를 나눴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도마 앞에 서서 횟칼을 갈고 있었다. 그의 손끝에서 떨어지는 광어의 살점이 얇고 고르게 잘려나가며 도마 위로 쌓였다. 그의 눈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그의 손끝은 여전히 전사의 감각을 잃지 않았다. 그날의 전투는 끝났지만 할아버지의 전사는 여전히 살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바다의 냄새가 배어 있었고 그의 눈에는 여전히 포식자의 날카로운 빛이 남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전장에 나가지 않지만 그가 지켜야 할 바다는 여전히 그의 곁에 있었다. 나이가 들어도 잃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존심과 가족, 그리고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우리의 본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 그 기억과 정신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어떤 전투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때로는 가족을 위해, 때로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맞서야 했던 순간이 있지 않나요? 할아버지처럼 혼자서 파도와 싸우고 깊은 슬픔을 견디며 살아온 순간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세월의 파도를 이겨낸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애썼던 기억, 인생의 시련을 딛고 일어섰던 순간들, 그리고 지금의 나를 만든 그 모든 경험들. 댓글로 여러분의 전설을 나눠주세요. 그것이 비록 작고 소박한 이야기일지라도 그 안에는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큰 힘이 담겨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할아버지처럼
인생의 전사가 되어 봅시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기막힌 보따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